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세머드 이혜준입니다. 방금 그 눈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깔끔하고 아주 명쾌하게 또 아주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유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의 잘 들었고요. 첫 주에 명단 작성과 또 이제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5단계, 6단계, 또 7단계인 사업 설명 부분과 또 후속 조치와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에 그 아메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매뉴얼과 시스템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매뉴얼을 보면 이제 A 스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단계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꿈, 결단,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그리고 성공적인 미팅, 후속 조치, 상담, 오늘 다룰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복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단계별로 가는, 이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 성공에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이렇게 10코어라 그래서 각각의 그 해당되는 지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10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학습과 행동과 점검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쉽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성공적인 미팅 부분과 후속 조치 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업 설명 부분인데요. 자,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성공 비결은 꾸준한 사업 설명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도움을 달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스폰서가 저희에게 대신에 사업 설명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폰서도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고 또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을 때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레젠테이션 매뉴얼, 즉 사업 설명안을 갖다 내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료들, 뭐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오프라인 자료와 같은 자료들을 또 준비를 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또 그런 자료들이, 오프라인상의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 설명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많이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들어봐서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알아. 한번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 들어보고 내가 이해를 한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비로소 이 사업을 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트에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을 내가 소리내어서 연습해보고 이럴 때 반드시 녹음을 갖다 해서 직접 어색하지만 잠깐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된 것을 스폰서로부터 점검받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사업 설명안을 하나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쇼더 플랜, 즉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것, 쇼더 플랜이라는 것이 뭐냐, SP라는 게 뭐냐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P라는 것은 회사, 사업 파트너인 회사, 또 마케팅 플랜, 또 아메이 프로덕트, 또 아메이 피플인데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은데 제대로 설명을 했고 알고 나서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요. 이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또 이 플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수입의 비전이 있는지, 또 이 플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왜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건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아메이의 제품이 정말 좋은지, 정말 좋다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게 가성비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메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4가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걸 쇼더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쇼더 플랜을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와이 아메이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달받게 됐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가 풀리게 됐고, 이 사업이 어떻게 나에게 비전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Why 아메이, 처음 자기소개를 하고 어떻게 아메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공감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이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또 이 사업이 그 꿈을 어떻게 실현을 갖다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직장 생활의 한계를 아메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을 본 계기가 된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쇼더 플랜을 해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안을 만든다면 이런 기본적인 안을 참고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기본 형식을 보면 처음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를 통한 Why 아메이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고 공감대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 현실 점검과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유통이 점차적으로 단계가 축소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것이 아메이는 어떻게 이 유통에 있어서 강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회사에 대해서도 창업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회사는 어떤 기업 이념을 가지고 또 어떤 경영 정책을 가지고 하는지 예를 들면 경영 정책이라고 하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 우선주의 또 품질 우선주의를 갖다가 가장 큰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용도만큼은 정말 지구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그런 회사라는 것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6가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 구조에 있어서도 또 간단하게 1차 수익 구조와 2차 수익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의 특징이 매달 평수 증가 상속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왜 그런 자산 소득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핀 설명과 또 아메이를 통해서 또 현금 보상 외에 우리가 정말 또 여행이라는 그 보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은 뭐냐? 사업가의 자세를 좀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평상시와 다른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과 또 언어, 또 태도 이러한 것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은 처음에 봤을 때 3초 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를 동반해서 가서 또 대신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또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더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나이스한 복장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깔끔한 사업 설명을 해준다라 그러면 그 첫 사업 설명을 성공을 해야 그 다음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가급적이면 함께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왜? 한 사람에게 설명을 했는데 남편에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내에게 전달을 했는데 남편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고 나면 누구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좋다. 비전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부부에게 있으면 함께 사업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번 시스템대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업 설명을 갖다가 매번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싶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 설명을 했다 다음번엔 저런 사업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정말 내가 만든 그 사업 설명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꾸준하게 원래 했던 대로 일정 계속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사업을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료를 전달을 해서 그 다음 미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약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텐 스폰서 2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명에게 STP를 하면 내가 2사람을 스폰서 할 수가 있다. 스폰서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명에게 하면 2사람 정도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월간 15회 정도를 목표로 한 100회 정도를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내가 한 8개월에서 9개월, 10개월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100회라는 것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가더라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횟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내가 1대1로 할 때는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요. 1대2로 할 때는 내가 프로스펙트, 내가 후원할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스폰서와 함께 가서 스폰서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호일러의 법칙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도 제3자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나를 대신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내가 미리 스폰서에게 충분하게 좋은 긍정적인 프로모션을 해놨다라 그러면 그 효과는 뭐 10배, 20배로 훨씬 더 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것을 하게 되죠. 후속 조치에는 팔로우업이 있고 팔로우 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단을 줬고 만났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 사업의 비전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서 비전을 본 사람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지속해서 내가 양육하지 않는 이상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잠깐 비전을 보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성패가 많이 결정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설명 후 비전을 본 사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미팅을 나와서 알아볼 수 있도록 결심하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초보 사업자가 플래티넘 이상의 정식 사업가, 전문적인 사업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저거 좀 올려놔 주실래요? 고기를 커서를 좀 올려놔 주실래요? 네.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의 노력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명단 작성과 만남 초청이 한 25%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사업 설명이 한 25%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후속 조치는 한 50%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팔로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좋은 우수한 제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팔로우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툴을 통해서, 즉 이러한 미팅, 또 책, 오디오, 그다음에 우리 아마그램이나 또 제품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 또 이코노미스트 이러한 어떤 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또 계속적으로 그걸 교체해 주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팅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팔로우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죠. 그러면 사업도 좋고 제품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업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폰서를 또 업라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들과 밀착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미팅을 연결하고 또 우리 AP도 방문시켜서 또 AP도 구경시켜주고 다양한 시스템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은 별로이지만 제품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를 해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것, 프로모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장차적으로는 또 사업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도 싫고 제품도 싫다. 그러면 화를 내고 절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나중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메이 어떤 샘플 제품들 같은 중에서 대중적인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한번 써보게 해서 그 사람의 아메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누구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매출, 아메이 사업은 1000만 매출 게임 아닙니까? 1000만 매출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나 혼자 다 팔아서 가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파시는 분도 아니고 저 또한 그렇게 잘 파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문 세일즈맨도 아니고. 다만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제품을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 못하더라도 한 100만에서 200만 PB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써보는 게 중요하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내가 먼저 단골이 되어서 자가 소비해 나가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에게 주변에 전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가 소비와 전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보너스가 1차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소비는 100% 애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끔 빠르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전달만큼은 내가 써본 제품이라든지 뭐 어떠한 제품이라도 내가 교육받은 제품을 통해서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소비는 어떻게 보면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전달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혼자서 1000만, 2000만을 갖다가 뭐 전문 세일즈맨처럼 내가 잘 팔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가 소비를 통해서 또 주변에 그런 혜택을 알려주면서 한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 하는 사람을 내가 한 3명 정도를 한번 찾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3명, 한 9% 정도 하는 사람 3명 정도는 누구나 하더라. 사람이 아무리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도 세일을 뭐 판매 판자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는 내가 틈틈이 알리면서 만들 수 있더라.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3명을 찾게 되면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고 그 사람 또한 그러한 사람들 또 3명을 찾아 나가면 브론즈 빌더가 3그룹이 있으면 내가 1200만, 1300만 PB 정도 하는 내가 21%, 1000만 PB, SB 이런 게 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속해 나가다 보면 이 결국은 세 사람은 처음에 정말 9%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15%, 21%, 장차적으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되는 것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자꾸 늘려나가려면 데모를 보여주고 제품 가짓수를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만 전달하고 뭐 갖다 주고 뭐 치약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오시면 이건 정말 하수죠. 그 치약을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치약 뒤에 있는 비전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세제 뒤에 있는 비전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 비전을 뭘로 보여줘요? 사업 설명을 하셔야죠. 마케팅 플랜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1차 수익 구조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우리 스토리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책을 자주 교환해주고 음원을 자주 교체해주고 미팅에 초대를 하는 거죠. 내 스폰서가 하는 미팅, 내 개인적으로 하는 홈미팅, 아니면 이러한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줌 미팅. 이미 사업 설명을 오프라인에서 몇 번 보여줬다면 이런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업성을 보내주면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볼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후속 조치는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과 미팅과 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성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결국은 성공자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다. 즉 소비자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 애용자가 되겠죠. 애용자에게 정성을 들이겠죠. 그러면 사업자가 돼. 사업자에게 또 정성을 들이면 그분이 성공을 하는 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에 대해서 하고 정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왜 하는 것이냐? 상담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제대로 된 방향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스폰서와 함께 점검하는 걸 얘기를 하죠.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Four Winds라고 하는 그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 오디오를 여러분들이 혹시 안 들어보시면 우리가 바람이 네 가지 바람이 있다 그래요.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은 바람이 뒤에서만 불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도 불고 옆에서도 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면은 앞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근데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특히 오늘같이 굉장히 추운 날은 굉장히 앞으로 걸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한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일과 전혀 반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갈 거예요?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는 45도를 틀라 그랬어요. 몸을 45도로 틀면 옆으로 이렇게 가서 한참 돌아는 가겠지만 내가 정확한 방향,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면 옆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다는, 문제는 내가 방향을 몰랐을 때 그런 방향을 상담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 사업할 때는 자주 하는 게 좋겠죠. 뭐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보통은 일주일, 아무리 안 해도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뭘 상담하는 거냐? A스텝 단계별 사업 진행, 사업 방법에 대한 관련된 그런 상담을 하는 겁니다. A스텝이라고 하면 꿈, 아까 처음 보여드렸죠? 꿈, 결단, 명단 작성, 만남,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지금 후속 주체고 상담하고 복제 이런 거잖아요. 이 단계별로 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고요. 내가 어느 단계에서 잘 안 되고 있는가. 내가 꿈도 있고 결단도 됐는데 혹시 명단이 작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아닌가. 명단 작성까지는 다 잘 돼 있는데 내가 만남 약속을 하는 전화를 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이 48시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뭔가 이 책도 주고 내가 오디오도 교체해주고 지속 데몬스트레이션도 보여주고 내가 제품도 신제품의 정보도 주면서 내가 잘 팔로우업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 어디서 내가 막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해결해주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다. 탱커와도 마찬가지로 10가지 같은 그 주제별로 내가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담은 대부분이 좀 하소연이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상담 필요합니다. 스폰서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우선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충분히 내가 소화가 되기도 하고 또 잘 마무리가 되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RTM을 점검해 본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는 RRTM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R은 리테일을 얘기하고 두 번째 R은 리크루팅을 얘기해요. 즉 제품 전달이 왜 먼저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이 후원이라는 거예요. 사업자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학습하고 모티베이션, 오디오 책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맵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여러분들 상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달해 준 사람이 상담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전달해 주신 분이 아직까지 플래티넘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나 따라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래티넘 이상 업라인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고요. 형제그룹하고는 절대 상담하는 것이 금물이죠. 형제그룹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만남이나 또는 사적인 통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또 만약 편하다고 그 사람한테 내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스폰서가 부담을 자꾸만 주는 건데 목표 얘기하고 막 하니까 편안한 형제그룹 사장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등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별로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할 뿐이죠. 예.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보면 개인과 그룹의 목표와 계획, 아무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목표라든지 고객 명단, 레그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의논을 해보는 거고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번 달에 이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스폰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 한번 좋은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 대한 참여 상황이라든지 또 개인 미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도 상담을 통해서 해볼 수 있고요. 또 스폰서와 업라인과 이렇게 내가 상담할 때 내가 이제 내 스폰서 업라인과 상담을 할 때는 어때요? 그냥 이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고 그러한 자세로 정직한 자세로 스폰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긍정적이고 밝고 발전적인 상담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90%가 더 부정적이라고 해요. 100이 있으면 10 정도가 긍정이고 90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했을 때 긍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발전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스폰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사장님 이렇게 하신 거 굉장히 너무 좋은데 이건 이렇게 진행하시고 요거는 좀 이렇게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 그 뎁스 리더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이어트 상담을 하러 가시면서 전화를 갖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장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사장님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오늘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현명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파트너와 상담할 때는 파트너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경청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경청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만 이게 이 오리 새끼가 꽥꽥거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는 한 반 정도밖에 못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몽땅 외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듣는 자세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청에 하면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클린턴이라고 해요. 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반대파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공화당 사람이 와가지고 클린턴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한 3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세상에 그와 나 단 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경청을 한대요. 대단한 경청의 자세 아닙니까? 우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자꾸 말하는데 말 자르고 내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말을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파트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자세.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제 파트너들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소리가 지금 마구마구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스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닌 협력의 상당히 정말 돼야 되고요. 비판이나 험담. 왜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쪽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쪽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남과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담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시스템에서, 매뉴얼에서 있는 정말 사업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